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 전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파트에서 이제 전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슬립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성 변형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각각 전이 성분에 따라서 전이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이들이 좀 다 금속의 결정 구조에 의해서 결정 구조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에 따른 그 슬립계를 따라서 이제 슬립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이전부터 쭉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슬립계가 중간에 중첩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이가 활주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슬립면을 갈아탄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이 바로 교차 슬립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교차 슬립 같은 경우는 재료의 격자 구조, 그리고 슬립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FCC 같은 경우는 이런 슬립계가 나타나는 와중에 완전 전이가 아니라 부분 전이의 개념이 있죠.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이제 교차 슬립이 일어나면서 얘네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이가 나타났을 때 서로 간의 간격 그리고 빈도를 정의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적층결합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FCC 같은 경우는 톰슨스 사면체에서 완전 슬립 상태에서 서로 다른 슬립면을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111면 서로 다른 이제 111면이 있고 뭐 11-1면이 있으면은 이제 110 방향에서 이제 교차 슬립을 공유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110으로 있는 완전 전이가 211, 뭐 112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전이 상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상태 그대로는 이렇게 못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완전 슬립 상태에서 슬립면을 공유한다는 거고, 그리고 적층 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완전 슬립이 되기 쉽죠 지금. 왜냐하면은 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적층 결합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교차 슬립이 더 잘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BCC 같은 경우는 이제 111 방향을 기준으로 최대 분해 전단 응력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면들을 쭉 공유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MRSSP라고 해서 최대 분해 전단 응력 면들에서 동일 슬립 방향에 해당되는 면 모두에 이제 교차 슬립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승 현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공 확산이라든지 원자 확산에 의해서 이제 원래 슬립면이 오면인데 확산이 되면서 조금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원자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현상이 두 개가 있었죠. 바로 조그랑 네, 킹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상호작용에서는 이 조그랑 킹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고 가세요. 조그 같은 경우는 전이가 슬립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고, 킹크 같은 경우는 전이가 동일한 슬립면에서 일부가 이동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전이의 상호작용이란 서로 다른 전이가 한 개만 움직이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 개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이 두 개가 위치를 할 때 그 두 개의 전이의 상호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요 힘을 피치 코일러 힘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반발력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전이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멀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요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전이의 성분이라든지 이제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만약에 칼날 전이가 있다고 하면은 칼날 전이의 성분이 서로 똑같을 때 똑같은 슬립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잉여 반면이 서로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인장 응력이 되게 많이 작용할 거고, 여기는 압축 응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도 한 가지로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압축 응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장 성분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응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 말인즉슨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성분이 같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점점 밑에 있으면 점점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 기준으로 아래에는 반발력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얘네들이 오히려 좀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가 전위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뭐그 밑에 이제 전위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잉여 반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밑에 지금 압축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장 성분이 있고 압축 성분이 있어요. 이러면은 두 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응력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45도 이상의 전위가 위치를 한 경우에는 얘들이 지금 일자 방향으로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칼날 전위의 성분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쌓이는 구조를 좀 더 선호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떨어진데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구조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반면 성분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성분이 반대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있으면은 얘는 잉여 반면 위에 있고 얘는 잉여 반면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압축, 인장 압축이죠.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네가 점점 작아지다가 얘네 두 개가 합체돼서 아예 소멸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45도 밑에 있으면 반대 부호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45도 위에 있으면은 얘가 요렇게 있고 얘가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인장, 인장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죠? 그럼 자기들끼리 저리가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45도까지. 그리고 반대 방향 같은 경우도 압축이에요. 그러면은 응력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럼 저기도 불안정하니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평형 구조에서는 이 녀석 밑에 있는 녀석들에서는 없어지고 얘네들은 45도로 다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전이들이 쭉 나열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이 성분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이런 피치 코일러 힘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엔 너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진짜 이론 전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에서나 좀 다룰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 서로 잉여 반면이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배열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전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이들이 뭐 지금은 이제 전이선이 이런 식으로 평행할 때의 케이스를 본 거예요 앞에서는 근데 전이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할 수도 있겠죠 교차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전이 성분이 이렇게 있고 얘가 전이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전이는 어떤 영향을 준다 버거스 벡터만큼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얘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이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앞으로 쭉 전이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전이선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남을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버거스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푹 쳤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전이의 버거스 벡터 크기만큼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전이 사이의 쓸림면의 전환 역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이 성분이랑 통과하는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뒤에서 네 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케이스들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 전이들이 교차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전이들이 지금 쭉 막 다 통과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디서 막 다른 전이랑 부딪혀서 걸리고 하면서 전이가 이동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조그가 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위교차에 의해서 그 활주가 일어나다 방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버거 스펙터가 다른 슬립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위 활주가 가능하지만 슬립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위 활주가 불가능할 거예요. 같은 조그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교차하는 전이 성분 및 통과 방향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칼날 전이 간 교차, 뭐 칼날 전이 나선 전이 교차, 그리고 나선 전이 간 교차에 따라서 배워보게 될 건데, 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칼날 전이 간의 교차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요. 버거스 벡터가 칼날전이 버거 스펙터 1이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지금 보게 되면 전위선의 수직 방향이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전위가 하나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 하나는 둘 다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 부딪혔어요. 부딪히게 되면 얘가 좀 더 빨라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는 B1만큼의 버거 스펙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될 거고 그리고 얘도 B2만큼의 버거 스펙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꺾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전위선 꺾인 거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요 꺾인 부분이 원래 슬림면을 유지를 하고 있죠. 뭐죠? 킹크가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전위선이 이렇게 있는데 슬림면을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죠? 요것도 킹크예요. 그래서 버거스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두 개의 전위가 부딪히게 되면은 두 슬림면 모두 이제 킹크가 형성이 되고 이 킹크가 형성될 때는 이제 요 킹크가 요 이렇게 있고 슬림면 위에 버거스 벡터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슬림면에서 활주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슬림면 활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나의 이제 전위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버거스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전위를 내리게 되면 B2의 영향을 받죠. 근데 B2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위선하고 평행 방향이죠. 뭐 조그가 형성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이 세로로 내려오는 선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가로로 이동하는 선은 지금 B1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은 요만큼 이제 B1의 영향을 받아서 쭉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 슬림면의 영향은 조그가 이제 조그가 이제 이 면이 아니라 요 면에 꺾이게 되죠. 그러면은 슬림면이 이탈은 하긴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긴 B1의 버거 스펙터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B1의 버거 스펙터를 가지는 성분이 슬림면과 평행인가요? 평행이 아닌가요? 평행이죠. 그러면은 동일한 조그가 이제 슬림면에서 슬립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주가 가능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칼날 전이간 교차에서 형성되는 이제 조그 같은 경우는 전체 전이가 움직이는데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 네, 활주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둘 다 이제 부딪히더라도 슬립이 잘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전이 간의 교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칼날전이랑 나선전이 부딪힐 수 있겠죠. 자, 요게 나선전이고 그리고 요게 칼날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칼날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가 나선전이의 영향을 받으면은 B2만큼이 이제 영향을 받죠. 자, B2만큼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조그가 되겠죠. 근데 이 조그가 지금 보게 되면은 전이성하고 B2가 그 버거 스펙터가 둘 다 슬림면 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기 때문에 나선 칼날전이에서 생긴 조그는 활주가 가능해요. 근데 나선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 있고 얘가 B1만큼의 버거 스펙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B1만큼의 버거 스펙터의 영향을 받고 얘가 지금
B2과 버거스 벡터랑 이제 B1 요 방향 지금 쓸린면은 이제 그대로인데 지금 버거스 벡터 방향이 좀 꺾였죠 지금 B2로. 이렇게 되면은 원래 쓸린면 그 나선 전이의 진행 방향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게 돼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조근은. 요거 그래서 칼날전이랑 나선전이 교차해서 나선전이의 조근은 이동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전이 요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전이 사이의 교차를 보게 되면은, 자, 나선전이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선전이 B1하고 B2가 있어요. 근데 B2만큼 부딪혀서 B2만큼 올라가고 여기엔 B1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칼날전이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칼날전이 성분을 가지는 이 전이선이 그 슬림면에 위에 있나요? 슬림면과 평행하나요? 수직에 있나요? 지금 버거 스펙터가 수직에 있죠.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B2 역시 지금 보게 되면은 B2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칼날전이가 슬림면 위에 있나요? 아닌가요? 슬림면 위에 있지 않죠. 그러면은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나선전이에서 형성된 조그 두 개 모두가 이제 원래 진행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 둘 다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칼날전이에서 형성된 킹크와 조그는 이제 이동이 가능한 반면에 나선전이에서 형성된 조그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건 나선전이에서 조그가 형성돼서 이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그 교차된 나선전이의 이동 패턴이 좀 분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나선전이의 나선전이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슬림면이 있으니까 슬림면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나선전이의 조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슬림면 따라서 이동을 못 하니까 상승에 의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이 이쪽에 확산이 돼가지고 억지로 쭉쭉쭉쭉 끌려가는 형태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슬립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랑 공공 확산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은 어디가 어디가 조금 더 쉬울까요? 당연히 슬립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확산이 일어나는 속도는 얘에 비해서 느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거의 피닝된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루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런 루프가 형성이 될 때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을 건데, 그럼 반경이 다 다르죠. 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조그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이제 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 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큰 루프가 작은 루프를 잠식을 해가지고 이제 조그 간에 이제 결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이 이제 조절이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조그 간의 간격들이 점점 일정해져서 동일한 간격의 조그를 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조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정한 힘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장력도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일정한 힘을 이제 극복해서 이제 같이 끌려가기 위해서는 이 루프가 가지는 힘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인계 전단 응력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인계 전단 응력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슬립이 일어나죠. 그 슬립 전이에 걸리는 에너지가 충분해야지 이제 요 공극이 같이 형성이 돼서 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결국 여기서 이제 공공이 형성되는 기구는 이제 전이가 형성되는 만큼이라고 형성돼서 전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걸리는 에너지랑 이제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가 쭉 형성이 되다 보면 처음엔 이제 그
조그가 하나밖에 없는데 점점 이제 조그들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그의 단위가 점점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슈퍼조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조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슬립면 이상의 큰 간격을 가진 조그를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한 개의 슬립면에 의한 조그가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이제 합쳐지죠, 지금. 좁아진 녀석들은. 그래서 두 개의 조그가 될 수도 있고 세 개의 조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가 포함된 원자면의 개수에 따라서도 전이의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처럼 점결함을 쭉 형성해가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패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전이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양쪽 끝이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전이가 이제 자기들 멋대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이 간격이 제일 멀어진 경우고 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요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전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좁아지는데 요 둘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요걸 넘지 못하는 과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그 실제 그 이미지로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로 배열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걸 바로 인터미디어트 조그라고 하고 그리고 라지 조그에서는 양쪽 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풀나풀 막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서 상하 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조그에 대한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요 개념이 이제 한 개의 슬립면 이상 요 정의만 이제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조그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나타나는 전이의 움직임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가 형성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반복적인 이제 전이 교차에 의해서 조그들이 이제 합체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이중교차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차 슬립이 일어난 시점에서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랑 여기는 슬립이 일어나죠. 요거 때문에 이 녀석이 조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전이 쌍극자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이 두 개가 비슷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두 개가 가까이 왔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버거스 벡터와 같은 녀석들끼리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요거를 이제 전이 쌍극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조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정도의 기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이런 게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이 간의 이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 전이 사이에 이제 피치코일러 힘이 존재를 해가지고 상호 간의 인력, 청력이 작용을 하게 돼서 전이 성분 및 위치에 따라서 선호되는 위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이가 이제 서로 같은 성분, 칼라전이 기준으로 서로 같은 성분에 있으면은 이제 똑같은 선에 이제 배열되는 걸 좋아하고 반대 성분이면 45도 방향으로 배열되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서로 다른 슬립면에 이제 전이가 교차를 하게 될 경우 조그랑 킹크가 형성이 되는데 칼날 전이 같은 경우는 조그가 형성이 되더라도 활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나선 전이 같은 경우는 조그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이동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이의 이동 방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조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불규칙한 간격을 가진 조그들이 나중에 장력에 의해서 합쳐져서 일정한 간격의 조그, 일정한 간격의 조그가 형성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슈퍼조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합체가 일어났을 때 원래는 이제 원자면 하나만큼의 이제 조그가 형성되는데 원자면 조그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개의 슬립면 이상의 큰 간격을 이제 가진 조그라고 이제 배웠고 각각의 조그가 있는 상태에 따라서 전이의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그가 형성되는 원인들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성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재료의 전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는 이 전이가 이동을 할 때 결국에는 특정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재료의 강도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강도를 설명하기 전에 그 결정 내 결함이 이제 강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강도를 이 결함이 강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